오늘은 마당을 나온 암탉을 지은 황선미 작가의 작품을 한번 보세요. 마당을 나온 암탉, 들키고 싶은 비밀, 희망의 단지, DMZ, 일기, 감추는 날, 소리 없는 아이들. 황선미 작가는 홍성에서 태어났어요. 마당을 나온 암탉, 어떤 내용일까요? 매일 알만 낳던 운명의 암탉 잎삭은 양계장을 탈출해 나그네와 달새의 도움으로 자유를 만끽해요. 어느 날 주인 없이 버려진 뽀얀 오리알을 발견한 잎삭은 난생 처음 알을 품게 되고 드디어 알에서 깨어난 아기 오리 초록은 잎삭을 엄마로 여겨요. 족제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늪으로 여정을 떠나는 암탉 잎삭과 청둥오리 초록. 과연 이들은 험난한 대자연 속에서 자유롭고 더 높이 날고 싶은 꿈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자, 마당을 나온 암탉 속으로 들어가 봐요. 양계장 철망에 갇혀 알만 낳는 암탉이 있었습니다. 암탉은 양계장 문틈으로 마당과 아카시아를 바라보곤 했어요. 봄마다 새하얀 꽃이 피면 그 향기는 암탉의 가슴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잎사귀가 또 꽃을 낳았구나. 암탉은 아카시아 잎사귀가 부러워서 저 혼자 잎사귀라는 이름을 지어 가졌어요. 나도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낳아봤으면. 그러나 철망 속 잎사귀는 어림없는 일이죠. 늘 같은 사료나 받아먹고 생명 없는 알을 낳아야 하는 난용종 암탉이기 때문입니다. 잎삭은 모이도 물도 먹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빌빌거리는 암탉은 양계장에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즘 통 먹지를 않더니만 병든 모양이군. 양계장 주인은 비쩍 마른 잎삭을 병든 닭들과 함께 구덩이에 내다 버렸어요. 죽음의 구덩이에서 잎삭은 흠뻑 젖은 채 눈을 떴습니다. 여긴 어디지? 그때였습니다. 정신 차려!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곧바로 족제비가 덮쳐왔습니다. 잎삭은 죽을 힘을 다해 구덩이를 빠져나왔습니다. 잎삭을 도와준 건 청둥오리 나그네였어요. 저 녀석을 조심해. 살아있는 먹잇감만 노리는 사냥꾼이거든. 나그네는 잎삭에게 안전한 양계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싫어. 이제 겨우 거기서 나왔는걸. 나도 마당에서 살고 싶어. 잎삭은 어두운 숲길을 지나 마당으로 갔습니다. 잎삭이 나타나자 헛간에 있던 마당 식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난 잎삭이야. 너희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왔소. 문지기개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오리들은 꽥꽥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수탉도 험악한 눈초리로 잎삭을 쏘아보았습니다. 아무도 널 원하지 않아. 양계장으로 당장 돌아가. 잎삭은 마당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외롭고 슬프지만 잎삭은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가슴을 폈습니다. 슬퍼할 거 없어. 이렇게 양계장을 나왔잖아. 기적이 일어난 거야. 잎삭은 드넓게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며 날개를 힘껏 푸드덕거렸습니다. 잎삭은 들판의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들판은 잠자리를 알려주는 수달, 목숨을 노리는 족제비가 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나그네 청둥오리와 뽀얀 오리가 어울려 다니는 것을 그저 지켜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나그네에게 짜게 생긴 건 다행이지만 잎삭은
왠지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은편 찔레덤불 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잎삭은 불이 났게 달려갔습니다. 찔레덤불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그네와 뽀얀 오리는 간데 없고 푸른빛이 도는 알만 남아 있었습니다. 와, 세상에 예쁘기도 해라. 알을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잎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품어줄게. 아직도 따뜻하구나. 나그네는 날마다 물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덕분에 잎삭은 배를 골지 않고 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도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남의 알을 품고 있다는 말이 나올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잎삭아, 나중에 알이 깨면 넌 암탉이지만 알이 깨면 여기를 떠나. 늪으로 가. 달이 기울었듯이 족제비의 배도 비었다는 걸 잊지 마. 족제비? 그 소리는 잎삭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가슴을 후비는 비명소리에 잎삭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그네! 어둠 저편에서 나그네와 족제비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잎삭은 나그네를 부르며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나그네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족제비를 꿰어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끝으로. 결국 족제비가 나그네의 목을 물고 벼랑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잎삭은 부들부들 떨면서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슬퍼하던 잎삭은 문득 혼자 있었을 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찔레덤불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저건? 혼자서 알을 깨고 나온 아기가 까만 눈으로 잎삭을 바라보았습니다. 알 속에 아이가 있다고 믿었지만 그래도 이건 꿈만 같았습니다. 아가야, 너였구나. 잎삭은 날개를 활짝 펴고 아기를 감싸 안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온기를 가진 진짜 아기였습니다. 잎삭은 늪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기가 수련잎을 건너다니며 즐겁게 제재거렸기 때문입니다. 서툴기는 해도 아기는 분명히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찔레덤불 속의 알, 청둥오리, 먹이, 비명소리, 족제비. 내가 뽀얀 오리의 알을 품었던 거야. 그러니 거기 알이 있었고 나그네가 찾아왔지. 아가야, 넌 영락없는 오리구나. 잎삭은 아기에게 초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잎삭과 초록이가 다르게 생겼다는 사실은 이웃들에게 종종 웃음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닭이 오리 새끼를 까다니 별 희한한 꼴을 다 보겠군. 야, 너는 네 엄마랑 왜 달라? 친엄마 맞아? 마당 식구들이 잎삭을 무시했던 것처럼 늪의 이웃들도 초록이를 멀리했습니다. 엄마, 나도 무리에 끼고 싶어. 엄마가 날 사랑하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잖아. 잎삭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떠돌이 생활은 고단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건 초록이의 우울한 모습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잎삭은 초록이를 볼 때마다 나그네를 생각했습니다. 족제비에게 날개를 다쳐 무리로 돌아갈 수 없었던 나그네. 알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놓았던 나그네. 나그네처럼 잎삭 자신처럼 초록이도 외톨이였습니다.
무리에 끼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초록이가 보이지 않아 잎삭은 불안해졌습니다. 초록이는 지보리떼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오, 야생오리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양계장 주인이 초록이를 냉큼 붙잡았습니다. 날개 끝부터 잘라야겠군. 날아가지 못하게. 초록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당으로 온 게 잘못이었습니다. 초록의 소식을 듣고 잎삭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꼬꾸대 꼬꼬꼬꼬꼬꼬 그 애를 아주. 날개를 퍼덕이며 달려든 잎삭 때문에 마당은 온통 아수라장이가 되었습니다. 발목에 끈이 묶인 채 초록이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위험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호시탐탐 초록이를 노리던 사냥꾼. 초록이가 벼랑 끝에서 사냥꾼 족제비와 마주친 것입니다. 끼악! 아가, 어서 도망쳐! 잎삭이 달려들어 족제비를 앙칼지게 쪼았으나 초록이는 벼랑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잎삭은 오래전 죽음의 구덩이에 버려졌을 때처럼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정말 굉장하지? 벼랑 아래로부터 날갯짓하며 서서히 날아오르는 초록이가 날고 있었습니다. 거친 바람이 갈대숲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상해. 뭔가 다가오고 있어. 먼 산과 하늘의 틈바구니에서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들려오고 까만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을 지내러 오는 거야. 수달의 말에도 잎삭과 초록이는 청둥오리떼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늪으로 가라던 나그네의 말을 잎삭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초록이는 청둥오리 무리에게도 낄 수가 없었습니다. 발목에 끈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나 외톨이야, 엄마. 이제는 더 노력하고 싶지 않아. 잎삭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초록이가 잠든 사이에 밤새도록 부리로 끈을 쪼아댔습니다. 남은 끈은 어쩔 수 없구나. 그건 내 아기라는 정표로 그냥 두자. 나그네들 속에서 널 알아볼 수 있게. 초록이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드디어 초록이가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무리의 파수꾼이 족제비에게 당했고 누구도 초록이만큼 귀가 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렁찬 목소리, 빛나는 날개, 힘찬 날갯짓, 아무리 청둥오리가 많아도 잎삭은 초록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저물어가고 청둥오리떼가 떠날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잎삭은 먼 발치서 늘 초록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족제비가 굶주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둔덕을 지날 때 잎삭은 연약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누구 아기일까? 잎삭은 눈도 못 뜬 아기들이 어미도 없이 칭얼대고 있는 게 걱정스러웠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길? 족제비였습니다. 홀쭉한 배와 젖꼭지가 드러난 족제비. 잎삭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족제비가 초록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잎삭은 재빨리 어린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조심해. 아직 눈도 못 떴어. 내 아기를 지키려면 초록이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잎사귀 어린 것을 놓자 족제비도 초록이를 놓아주었습니다. 우두머리가 힘차게 날아오르자 청둥오리들이 차례차례 날아올랐습니다. 초록이가 곁으로 날아올 때 잎삭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는 나랑 다르게 생겼지만, 그렇지만 엄마, 사랑해요. 어서 가, 초록아. 다른 세상을 봐야지. 내가 날 수 있다면 절대로 여기에 머물지 않을 거야. 초록이가 제 무리에게 날아가고 하늘을 가렸던 청둥오리 떼도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빈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잎삭은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외로웠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었지. 알을 품고 내 아기를 키우는 것. 그걸 이룬 거야. 나도 이제 훨훨 아주 멀리 가보고 싶어. 혼자 남은 잎삭을 족제비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잎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 나를 잡아먹어. 그래서 내 아기를 배를 채워라. 잎삭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카시아 꽃잎 같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